남대문 근처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본인이었습니다. 피가 그의 머리에서 흘러나와 땅에 고여 있었고 가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우물가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침을 뱉었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독 풀던 놈이 죽었다. 하지만 한 남자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24시간 전 이 도시는 평범했습니다. 전날 밤 한양 청진동 우물가에서 한 안악이 다른 여인에게 속삭였습니다. 들었어요? 뭘요? 외놈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데요. 여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요. 진짜래요. 종로 어디서 들었는데 한양 사람들 몰살시키려고 밤중에 몰래 독을 푼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내 친구 오빠가 직접 봤대요. 소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처음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김서방의 아내가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우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어젯밤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이 정말 있을까?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 평생 마셔온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녀가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물 기르면 안 돼요. 독이 있대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청진동에서 첫 번째 우물이 막혔습니다. 김서방이 판자로 우물을 덮고 그 위에 돌을 올렸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당신네도 우물을 막았소? 그럼 우리도 막아야 하는 거 아니오? 당연하지. 독탄 물 마실 건가? 한 집이 막으면 옆집이 따라 막았습니다. 한 골목이 막으면 다음 골목도 따라 막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청진동 전체의 우물이 봉쇄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종로. 약방을 운영하는 박 영감은 여러 우물의 물을 떠다 살폈습니다. 30년간 약을 다루며 온갖 독을 다뤄본 그였습니다. 색깔을 봤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독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문이야. 그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장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 우물의 물을 살펴봤는데 우물에는 독이 없습니다. 그는 바가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물을 들이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자가 외놈 편이다. 박 영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우리를 속여서 독 먹이려는 거야. 당신 얼마나 받았어? 아니, 제 말을 들어보시오. 저는 다만 돌이 날아왔습니다. 박 영감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매국노. 역적.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들었고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포도청 관원들이 달려왔을 때 박 영감은 땅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만 진실을. 군중은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양 사대문 안 거의 모든 우물이 봉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청계천까지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새벽부터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남대문 근처 일본인 상인 사토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가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가게 앞에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사토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는 조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정오가 지났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긴 왔습니다. 욕을 하러, 돌을 던지러. 저녁이 되자 사토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사관으로 가야 해. 밤이 왔습니다. 사토는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그 어둠 속에서 저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저기 외놈이다. 횃불이 켜졌습니다.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내가 독 풀었지? 아니, 저는 우물에 뭘 풀었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토의 조선어는 서툴렀습니다. 공포에 떨리는 목소리는 더욱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저것 봐. 제대로 말도 못해. 우물 근처에서 뭐 하는 거야?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사토는 손을 들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사토는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살려 주세요. 돌이 날아왔습니다. 머리를 맞췄습니다. 그는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독 풀던 놈, 우리 가족 죽이려던 놈.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토는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김서방이 우물가를 지나다가 군중을 봤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땅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본인이었습니다. 남대문 근처 자파상 주인. 두어 번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독 풀던 놈 잡았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시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독을 풀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그저 집으로 가던 길이었을 뿐입니다. 우물 근처를 지나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사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눈빛이 계속 보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물의 판자들이 하나둘 치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독살 사건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박 영감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왼쪽 눈은 영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토의 가족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남대문 우물가에는 가끔 꽃이 놓였습니다. 김서방은 매일 그 우물가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역사 기록 사이의 빈틈을 상상력으로 채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실제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82년 7월 이모군란 직후 한양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본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괴담이었습니다. 한성순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일 성내에 묵은한 유언이 유행하여 민심이 쏘여 조선 정부는 급히 공고를 냈습니다.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달 전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밀린 봉급, 썩은 쌀 쌓인 모욕. 일본 공사관이 불탔고 민씨 일가가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습니다. 군란은 진압되었고 대가가 따라왔습니다. 재물포 조약, 배상금, 일본군 주둔. 민중의 분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타났습니다. 황성신문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인을 향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1348년 유럽 흑사병 시기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에 수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에 6,000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특정 집단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음모론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패턴은 같습니다.
불안한 시대, 근거 없는 소문, 집단의 공포. 그리고 비극. 1882년 한양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당신이 그날 한양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882년 여름, 한양의 우물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독, 의심이라는 독, 그리고 함께 광기에 빠지는 집단의 독. 역사는 반복됩니다. 불안은 소문을 만들고, 소문은 공포를 만들고, 공포는 폭력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상상문고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